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문 없어? 아까 누가 뭐 별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주제 검사할게. 아 이거 18번. ES 시간이. 일단 나를 한번 설명해 주게 나. 얘가 뭐야? 사구체. 얘가 보몬주머니. 보몬본주머니 따라가는 게 세뇨간이지. 세뇨간을 계속 따라가면 오줌이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 내려오긴 했어. 그럼 입자 크다 그래야 돼, 작다 그래? 그런데 작은 애만 우리가 통과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려왔다, 작은 애가. 그랬는데 애가 오줌으로 버려진 게 아니라 다시 재흡수했잖아. 내려가는 거 하나도 없어. 아, 이거 100%뭐 했다는 거야? 재흡수했다는 거야. 이게 100% 재흡수요? 이해가? 그러면 이물질 뭘까? 이물질 안에 있잖아. 여기를 아싸를 내려오지도 못했구만. 사고체에서 봉원주머니 내려오는 물질이 아예 없잖아. 왜 안 내려왔어 얘? 입자가 커가지고 그랬네. 그거 누구? 단백질, 여가 되지 않는 아이들 단백질, 지방 어떤 것들 말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봐봐 내려왔어 내려오긴. 입자가 작으니까 내려오긴 했다. 근데 재흡수 되는데 근데다가 버려지기도 하네. 누가 그래야 돼? 물이 재흡수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비타민도 내려오고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고 무기염류도 내려오고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 가지 느낌상. 예. 그러면 가는 여과되는 전부 재흡수되는 물질의 이동 방식 아니야. 이거 누구의 이동 방식이야? 나가 그래 나. 가 지워 나라고 바꿔. 나가 여가 된 후에 100% 재흡수되는 아이들 방식이고 다는 여가 안 돼버렸어 아예. 이해 가니? 그러면 여가 된 후에 재흡수되지 않고 모두 오줌으로 나가는 이동 방식은 아예 없었어요 여기서. 아예 없어 재흡수됐으니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여가 된 후에 100%로 재흡수가 돼야 되니까 누구에 대한 그림이냐면 나에 대한 그림이었어. 가가 아니라. 물과 무기업류는 그러니까 여가를 통과했어. 통과하고 나서 재흡수가 일부 되는 방식이니까 가가 돼야지 가. 그지? 단백질과 혈구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아예 여가 자체가 안 되잖아. 그게 바로 다에 대한 결론이지. 이해가냐? 됐냐? 이 문제 좋은 문제야. 또 질문.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는데. 응? 뭐 11번? 이거 왜 이상하게 바꿔줬지? 좀 이상하지. 차분 시간. 그랬어? 11번? 노폐물 생성. 단백질을 분비하면 단백질에 CHN이 있으므로 암모니아도 있고 이산화탄 다 있어야 돼. 맞는 말이고 1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때 공통적으로 노폐물, 물과 이산화탄. 맞네. C하고 H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나가고 암모니아는 콩팥에서 요소로 바꾼 건 틀렸잖아. 콩팥 지우고 뭐라고 써야 돼? 간이라고 써야 돼. 그러면 다시 정리를 내리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으로 오줌으로 나간다.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간다라고 말해야 돼. 물은 폐에서 날수로 나갈 수도 있고 오줌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이거 할 줄 알지? 굳이 블라블라 물이고요. A는 혈액에 있었으나 여과액이 없대. 소율아 왜 없어? B는 혈액에 있었으나 여과액에는 없었어. 왜? 왜? 그렇지 입자가 커서. 이거 대표적인 거 누가 알겠지? 이거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 다음 B는 0.03% 혈액에 있었는데 여과액에 내려왔어. 입자가 작다는 얘기잖아. 근데 입자가 작은 아이가 오줌으로 가면서 더 많아졌네? 이거 누구더라? 요소지. 그럼 요소가 여기에서 이렇게 농도가 진해진 이유는 뭐라고 그래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물이 제곱수가 돼서 그렇지. 얘 이렇게 내려왔다는 게 입자가 작았다는 거. 지하야 여기서 왜 없어졌어 얘가? 100% 제곱됐지. 그 100% 제곱된 0.1% 누구 거였지 이거? 포도당. 아미노산은 0.1%가 아니니까 이게 포도당에서 맞다.
A가 여과액이 없는 이유 이런 거 쓰는 거 잘했냐? 여과된 제곱수된 전부 제곱수된 아이는 누군지도 쓸 수 있어야 될 거야. 질문 있어? 배설에 관한 시험 보게 잠깐 공부해. 배설 시험 보자. 준비. 공부. 뭐라고? 호나물의 분리지. 46페이지 호나물의 분리가 나왔는데 호나물의 분리는 우리가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으려나?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뭐라 그러냐?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러지.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뭐 있었더라? 한 가지씩 얘기해보자.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뭐가 있었는지. 정우. 밀도. 밀도 좋습니다. 밀도. 시작이 좋아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 할인이. 음. 민사. 끓는 점 오케이. 승희. 어느 점? 어느 점 오케이. 지야. 어느 점 반대를 하면 되잖아. 녹는 점. 은사야. 맛 좋다 맛. 소율아. 용해도 그렇지. 아니, 생각을 좀 다양하게 주시면요. 맛이 있잖아. 냄새가 있겠지 그럼. 맛, 냄새, 촉감 이런 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었고 녹는 점,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등에 의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혼합물의 분리의 토대는 뭐냐면 니들이 알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을 나눌 거야. 그러니까 밀도로 쓸 거야. 두 번째 끓는 점도 쓸 거고 용해도 쓸 거거든. 근데 뭐 순서대로 보면 끓는 점 차이에 의한 분류, 뭐 밀도 차이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하려고. 아니 물질이 분리를 할 거면 이렇게 얘는 어떻게 뭘로 분류하면 좋을까 머릿속에 상상을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더라고. 첫 번째 혼합물은 어떤 게 혼합물이 있냐면 그러니까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섞일 수 있으냐면 고체를 한번 생각해봐. 고체하고 고체가 섞여 있을 때 경우의 수. 또 어떤 게 섞일 수 있냐면 고체하고 액체가 섞일 수 있지. 또 액체와 액체가 섞일 수 있지. 또 경우의 수를 찾자는 거야. 고체와 기체가 섞일 수 있을까? 고체와 기체가 어떻게 섞여? 완전 지금 분리돼 있어. 이게 고체, 기체, 섞일 수 없어. 나 뭐 했지? 액체, 액체. 기체 섞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기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게 공기잖아. 그치? 이런 경우의 수로 따질 거야. 그럼 첫 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른 방법이야. 첫 번째, 고체하고 고체가 섞여 있을 경우와 두 번째,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경우 세 번째, 기체와 기체가 섞여 있을 경우 이렇게 볼 거거든.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을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래. 세 번째로 갈까?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을 경우. 먼저 1번, 2번, 3번 중에 뭘 먼저 할 거냐면 2번을 먼저 갈게. 액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을 경우의 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지금 다시 할게. 혼합물이라는 건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분리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물질로 섞여 있는 걸 여러 가지 단독의 물질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나누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해야 돼. 녹는 자, 끓는 자, 밀도, 용해도 등등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섞여 있을 경우의 수가 있다냐면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경우 수가 있다고. 근데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 또 나눌 수 있어.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냐면 액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데 둘이 잘 섞여. 고루고루. 근데 안 섞이는 액체들이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여.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으면 어떻게 분류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물하고 그러면 콜라는 섞여 안 섞여? 섞이잖아.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건데? 소주하고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어떻게 분류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섞이는 액체들이 있을 것과 또 섞이지 않는 액체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섞이지 않는 액체야.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섞이는 액체야. 섞이지 않는 액체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요렇게 생긴 깔때기가 있어. 그림을 그리기 귀찮으므로 내가 찾아서 확대 찾아서 여기도 지나서
이거. 이렇게 생긴 깔때기가 있어. 이렇게 생긴 깔때기 이름을 분별 깔때기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넣었다 쳐봐. 그러면 하나는 가라앉아 있고 하나는 위에 떠 있을 거 아니야. 아이들아. 그러면 밀도 큰 애가 밑에 있는 애야, 위에 있는 애야? 네. 밑에 있는 게 밀도가 큰 거 아니야? 가라앉아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콕을 열어. 그럼 밀도가 큰 아이가 먼저 빠져나가겠지. 그런데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경계선으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중간쯤까지만 하고 이 경계선을 버릴 거야, 일단. 에? 그럼 먼저 일단 밀도 큰 애를 따라냈어. 그리고 나 경계면 버렸어. 그럼 위에 있는 노란색 밀도가 작은 액체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뚜껑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따라내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혹시 튈지 모르니 꼭지를 비커에 붙이는 게 실험에 주의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마개를 열지 않으면 액체가 빠져나오잖아. 아니 이거 선생님 배울 수 있어. 선생님 여기 물이 좀 들어있거든. 봐봐.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봐. 이 주둥이 잡고 이게 잡아. 여기에 콜라가 아니 커피가 나오게 안 나오게? 네. 나왔어 안 나왔어? 나 나왔지. 이번에 다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주둥이 막고 올렸어. 주둥이를 막았을 때는 이거 주둥이 막고 있으면 액체가 빠져나와 안 빠져? 안 빠져나오지. 그러면 주둥이 위를 문을 열어줘야지 밑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둥이 위에를 마개를 열어놓지 않으면 밑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공기가 통과해야 돼.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섞이지 않는 물질 두 가지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냐면 분별 깔때기를 사용해서 밀도가 큰 아이가 먼저 빠져나오고 밀도가 작은 아이를 나중에 분리할 수가 있대. 그럼 무슨 차로 분리했다고 말할 수 있어? 밀도차로 분리했다고 말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 유조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잖아. 그래서 두바이나 이런 데서 기름을 가져오잖아. 그러면 그 두바이나 이런 아이들은 유조선이라 그래서 그 배에다 싣고 오거든. 근데 배에다 싣고 오던 그 아이가 기름이 샌 거야. 바다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지. 그러면 얘들아 대부분 이 아이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어. 그래서 위에 걷어내는 게 중요해. 아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물에 섞이지 않는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섞이지 않는 액체는 어떻게 분류해?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아이로 분리할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야? 당연히 밀도차지. 이해가지? 실험의 주의사항은 뚜껑 열을 것, 주둥이 조심할 것 이거였어. 콕을 열 때 또 꼭지를 좀 붙여서 할 것. 이거까지 얘기했거든. 근데 선생님은 좀 외워두면 좋을 건데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기름하고 물 하면 니네 섞이지 않는 거 알고 있지? 또 물에 섞이지 않는 애 알고 있는 거 있냐? 비누. 응? 비누. 네. 무슨 비누에는 무슨 성질이 들어있는 거냐? 물에 섞이지 않는 거. 어떤 물질 있어? 왜 이래? 왜 샤이한 느낌이야? 기름 말고 뭐? 그때 어떤 게 내가 한테 선생님 콩기름이요. 정답 콩기름이. 그럼 이제 참기름, 들기름, 까놀라유 또 뭐 있어? 포도씨유, 올리브유 다 나와야 돼. 맞아 이게 다 돼. 다 맞아. 근데 말하지 않을게. 말하지 않으면 몰라 이거? 뭐 포도씨유까지 다 해야 돼? 까놀라유 이런 거 다? 들기름 뭐 참기름 다 해? 콩기름 뭐 땅콩기름 뭐 이런 거 다 돼. 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니들이 만약에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나왔거나 에테르라는 물질이 나오거나 니들 듣도 보도 못한 물질이 나오면 이게 물에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분별 깔때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알 거잖아. 지금까지 선생님이 강의한 동안 물에 섞이지 않는 액체는 지금 내가 말한 네 가지 이상 나온 적이 없어. 예외,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빼고 네 가지가 뭐냐면 니들이 모를 만한 물체 중에서 물에 섞이지 않는 물체야. 에테르벤젠, 사유마탄소, 수은이야. 에테르벤젠. 그 있잖아. 라임이 중요해.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에테르벤젠의 짝꿍이야. 에테르 벤젠. 그 다음에 사유마탄소.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수은. 에테르벤젠, 사유마탄소, 수은인데 에테르벤젠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니야. 에테르, 벤젠이야. 이 아이들은 에테르하고 벤젠이라는 물질은 에테르하고 물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얘가 제일 잘 나와, 에테르가. 에테르가 물에 잘 안 섞여. 벤젠도 물에 안 섞여. 사이화탄소도 물에 안 섞여. 수은도 물에 안 섞여.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에테르 벤젠을 짝꿍을 만들어 놓고 사이화탄소 수은을 짝꿍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에테르 벤젠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물하고 에테르가 있었다 쳐. 그럼 밑에 있는 게 물이야, 에테르야. 다시 이야기할게. 에테르 벤젠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게 물이야, 에테르야. 위에 있는 거. 에테르 콕을 열었을 때 물이 먼저 분리가 돼, 에테르가 먼저 분리가 돼. 물이 먼저 분리가 돼야 돼. 에테르는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 큰 애가 먼저 빠져나온다는 거 알았잖아. 그 물하고 에테르 중에 누가 먼저 빠져나올 건지 니들한테 물어본다니까. 벤젠하고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벤젠하고 물. 그럼 물이 먼저 빠져나와, 벤젠이 먼저 빠져나와. 물이 먼저 빠져나와. 왜냐면 벤젠은 물보다 밀도가 작거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달려. 사이화탄소하고 물. 안 섞여. 그런데 사이화탄소가 밑에 있고 물이 위에 있어. 그래서 콕을 열었을 때 먼저 빠져나오는 게 누구야? 사이화탄소야. 그래서 두 개 짝꿍을 외울 때, 아, 에테르 벤젠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애. 사이화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큰 애. 그래서 콕을 열었을 때 밀도가 큰 아이가 나올 때 사이화탄소가 먼저 나올 건지 물이 먼저 나올 건지. 물이 먼저 나올 건지 벤젠이 먼저 나올 건지. 이걸 알아둬야 돼. 이해가냐? 됐지? 액체가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분리하는지 밀도차로 분리할 거야. 그때 사용하는 기구는 분별 깔때기가 있고, 그럼 밀도가 큰 애가 먼저 빠져나올 건데. 오케이? 됐지? 두 번째 섞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 액체하고 액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섞이는 아이인데 섞이는 액체는 이런 거 있잖아. 소주에 물 넣으면 섞여. 사실 소주가 25% 정도로 하는 말 알아? 왜 아빠가 이 소주가 센 소주인지 안 센 소주인지 이게 농도 보지. 이 맥주가 알코올이 몇 퍼센트 선생님은 쌤 맥주를 먹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만 선생님 와인을 더 잘 먹어. 선생님 원래 술을 잘 안 먹는데 와인은 약간 쌤 유럽 여행하다 보니까 유럽은 늘 느끼한 걸 먹어야 돼서. 근데 이 느끼한 잡내를 없애주게 와인만큼 배 안 부르고 괜찮은 음료가 없더라고. 근데 그거 도수가 꽤 세더라고. 그 와인이. 그, 그 맥주는 한 7%? 여기서 7%는 뭐야? 25%에서 여기서 25% 뭐를 의미하는 거야? 소주가 25%야. 그 많은 고랑주 같은 있잖아. 그 중국 엄청 독한 술 있지? 이런 애는 50%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알코올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물 100g에 7g의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7%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이 한 7% 있다고 많이 있는 건 아니죠. 약한 술. 그 다음에 뭐 50%가 있다면 전체 100g 중에 50g이 알코올이라는 얘기니까 겁나 센 술. 죽어 막 타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 물하고 그러니까 원래 소주도 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하고 알코올 섞여 안 섞여? 섞여 그럼 이걸로 어떻게 분류해? 섞여 있는데. 그치? 물면 깔때기를 할 수 없겠지. 그렇게 섞이는 액체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리비니즈 증류기라고 해서 요렇게 분류하면 돼. 요렇게 분류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증류 장치라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두 개가 섞여 있는 액체가 있어. 그럼 그 액체를 끓여. 그러면 끓는 점 낮은 아이가 먼저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면 끓는 점 먼저 낮은 아이가 먼저 끓어서 기체가 된 상태로 빠져나갔다? 근데 여기 딱 찬물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뭐로 모일 거야? 뜨거워서 딱 바깥으로 기체로 나왔는데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액체로 변했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이쪽은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는 액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누가 먼저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해. 끓는 점 낮은 아이가 먼저 나가야 돼. 끓였을 때. 나중에 끓는 점 높은 아이가 나갈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섞이는 아이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지. 액체가 섞여 있으면 끓는 점 낮은 아이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가고 그다음 끓는 점 높은 아이가 기체가 돼서 나가는 거야. 이해가나? 그런데 아이들아, 대표적인 섞여 있는 것 중에 누가 잘 나오냐면 알코올보다 잘 나오는 건 메탄올. 메탄올이 잘 나오거든. 에탄올이 한 78도 정도 끓을 거야. 에탄올이 여기서 끓어나오면 그리고 나서 물은 여기서 끓어나오면 되겠지. 섞이는 액체들은 무슨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니? 그럼 끓는 점을 이용해 라고 말하면 돼. 그래서 이 실험의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분별 증류라고 불러. 분별 증류. 분별 증류라는 혼합물 분리법은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야.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섞여있는 액체들을 이용하는 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두바이에서 그 기름을 갖고 와 유조선에서. 근데 그 기름은 디젤이랄지. 디젤이 뭐냐?
우리나라는 디젤을 뭐라 그러지? 아, 가솔린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 아, 가솔린이 하지 않아. 그 너네 왜 주유소 지나가봐. 가솔린이라 써지나 그거 있어? 없잖아. 뭐라고? 아, 경유가 디젤. 휘발유가 내가 말한 그 가솔린이야. 휘발유. 휘발유하고 디젤하고 누가 더 비싸지? 경유. 응? 진짜 경유가 더 비싸다고? 몰라요? 아, 니들 기름 안 넣어. 그렇지. 저것들은 지들 가만히 있게. 뭐, 기름도 아빠가 넣지, 뭐 엄마가 넣지, 뭐 니들이 넣는 거 아니니까. 아, 관심 있게 안 보는구나. 지금 몇 원 차이 나냐? 근데 뭐가 더 높은 건지 까먹었어. 아, 맞다. 오늘. 그랬네, 맞다, 맞다. 그랬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어. 아유, 늙어가. 재밌다. 그럴 수 있어. 아, 그래가지고. 아우, 정신 차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 말하지 않을 거야. 아, 말하지 않을 거야. 에이씨. 된장. 나못 얘기하는 거야. 아, 맞다. 정신 차려. 그, 우리가, 휘발유가 더 비싸. 한동안 경유가 좀 비쌌거든? 세금을 좀 많이 때려야 해가지고. 근데 너네, 아빠가 SUV 타는 사람. SUV 좀 크지? 아빠 경유차인 거 알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 경유차게 넣는 거 알아, 경유? 아, 그거 조심해야 돼. 선생님도 예전에, 어, 운전을, 이것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게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 그 투도짜리 알지? 투도가 어떻게 생긴, 문이 좀 각자, 그 문이 두 개밖에 없단 얘기야. 그러면 약간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스포츠카처럼 생겨가지고, 그 문을 열면 이렇게 앞 좌석을 이렇게 밀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뭔지 알지? 그러면 앞문이 엄청 긴 거 알지? 그런 거 했으면은 옆에 친구가 그랬어. 야, 너 누워서 운전하는 거 같다? 이거 약간 이런 차를 끄면 꼭 있잖아. 이렇게 누워서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빨간 차를 굉장히 험했지, 그때. 내가. 그래서 막 계속 내비하고 경주하고. 내비가 뭐 12분 남았다 그러면 경주 그 11분으로 줄이고 막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옆에 친구가 스키 타러 가는데 야간 스키 타는데, 야간 스키 타러 가는데 이러는 거야. 야, 내비하고 경주하는 니네 처음이야, 이랬거든. 그런데 그 차가, 나 멈춘 거야. 이유가 뭐냐면, 기름을 안 넣었어. 거기에다가 자거리에서. 그래가지고 불렀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다 부르면 기름을 조금 갈 수 있는데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기름을 가지고 와. 기름을 넣었는데 이 아저씨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으신 거야. 어, 이거는 진짜 큰일 나. 엔진이 그 고장이 다 나버리거든. 그래서 나 그런데 아저씨 그 엔진 다 드러내서 그 잘못 내 그거를 연료를 대신 내가 다행히 이게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이제 움직이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느낌 알지? 그 빨대 안에 뭐 음료수가 있더라도 위에 있는 게 빠져나와야 밑에 있는 거 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던 휘발유를 먼저 쓰고 나 이제 이만큼 이제 경유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경유가 들어온 걸 쓰지 않고 휘발유만 쓰고 경유가 다행히 안 써져서 엔진이 망가지진 않았거든. 그리고 네. 아, 근데 아저씨 이거 경유자 이랬는데 아저씨가 "헉!" 이렇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 차를 일주일인가 못 썼던 것 같아. 그거 다 엔진 다 이제 그 드러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누가 좋아? 아, 그럼 물어보자. 왜 큰 차는 경유를 쓸까? 그러니까 경유는 어떤 차 쓰냐면 트럭, 트럭이 경유차야. 그 다음에 SUV라고 말하는 게 카니발이랄지 좀 여러 사람 다인용 승합차 이런 것들이 다 경유를 써. 왜 교회는 경유를 쓸까? 그런데 이제 세단이나 좀 작은 차들은 휘발유를 쓰거든? 그럼 걔들은 왜 또 휘발유를 쓸까? 결론을 말하자면 누가 더 효율이 좋냐면 디젤 효율이 좋아. 그러니까 1g당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누가 더 많냐면 디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등치 큰 애들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디젤을 써야지. 이해가냐? 경유를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차들은 그래서 경유를 쓰는 거야. 휘발유는 작은 차만 쓰고
그런데 왜 요즘에 경유차를 내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까? 아, 그 얘기 못 들어봤어? 경유차를 이제 종단을 시켜야겠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노후된 경유차 가져오면 나라가 지원금을 줄 테니 차 갖고 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경유차를 쓰지 맙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경유차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말을 해. 그러고 나서 지금 있는 경유차들도 지금 뭐라고 하지? 세금이 막 높아져. 그때 막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일반적으로 거의 100원가량 경유가 싸. 근데 휘발유가 막 그걸 휘발유보다 더 비싸져가지고 경유차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어. 그럼 왜 경유차 쓰면 안 돼? 에너지 효율이 좋은. 환경. 환경오염. 환경오염이 어떤 느낌이냐면 공기에 나쁜 기체가 들어가면 이게 환경오염인데 엄밀히 말하면 지구온난화 탄소가 많거든. 탄소가 많다는 건 탄소를 연소를 시켜서 뭐야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 경유차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럼 기름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럼 이렇게 경유랄지 디젤이랄지 휘발유랄지 가솔린이랄지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 등유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등유는 어떤 집이 또 알 수 있냐면 등유는 내가 캠핑을 가보니까 등유를 쓰던데 그 화목난로 쓰는 집 없어? 캠핑 가서? 요즘에 캠핑 유행이잖아. 안 해? 그 난로 쓰는 거 있잖아. 아, 그 왜 기름 넣어가지고 난로 이렇게 쓰는 거. 근데 그 넣는 기름이 등유인데 있어. 그게 좀 싸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럼 이런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일단 두바이에서 원유를 가져와. 원유라는 말은 기름의 원료를 말하겠지. 그러면 굉장히 큰 증류탑이 있어. 굉장히 증류탑에서 이걸 끓여. 가열을 하면 끓는 점에 따라서 분류가 돼. 근데 그거 어디서 하냐면 여수에서. 선생님 집이 여수잖아, 고향이. 여수에서 가다 보면 중류탑 엄청 GS 칼텍스 이런 거 있잖아. 기름 만들어낸 SK 그 에너지. 그런 공장들 다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류탑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다 그릴까? 중류탑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열을 해. 그러면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가장 위쪽으로 가서 뻗어서 나와. 그게 리퀴드, 액체란 얘기지? 프로페인 가스. 리퀴드, 프로페인 가스. 그래서 LPG라고 그래. 이분이 얼굴 보신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이셨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깜짝이야. 이게 무서운 선생님. 여기에 리퀴드 프로페인 가스, LPG가 나와. 끓는 가도 낮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나프타로 말하는 휘발유가 나와, 가솔린. 가솔린, 나프타, 휘발유 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중학교 이름이 있어. 이 중학교는 이름이 등경중이야. 등경중이라는 중학교가 있어. 영일중 말고 등경중. 망포중 말고 등경중. 중유, 경유, 중유. 등유, 경유, 중유. 순서.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다는 얘기야? 중유가 끓는 점이 제일 높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원유를 분류하는 방법은 끓는 점 차야. 끓는 점이 낮은 아이, 끓는 점이 높은 아이. 두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면 위쪽에 끓는 점이 낮으냐고 높냐고. 낮다는 거 물어볼 거야. 세 번째 순서 물어봐. 나프타 등경중, 가솔린 등경중. 어디 중학교라고? 등경중학교라고. 등경중. 등경중, 등경중. 순서를 물어볼 거야. 어? 이게 바로 원유의 중요탑. 섞여 있는 액체들을 분류하는 방법. 분별 중. 오케이? 여기다. 너무 작은가? 이게 또 엄청 부르였더만 작으니까 좀 크게. 볼까? 여기 보니까 석유가스. 아까 내가 말했던 LPG. LPG 집에 가정용으로 많이 써. 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식당에서 가스통 있지. 가스통이 막 아저씨들 켜서. 내가 그렇다고 승있게 뽑아드릴 수는 없잖아.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여기 봐라. LPG. 우리 그리고 LPG 어디에 많이 쓰냐면, 택시 아저씨들이 LPG 많이 써. 택시 트렁크 열면 LPG 이렇게 있다. 그 통. 그리고 휘발유, 나프타라고 말하는 휘발유, 등경중 순서. 그러니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아이가 얘지. 예, 그리고 찌꺼기가 아스팔트야. 그러니까 그 기름을 다 이렇게 필요한 연료로 만든 다음에 이게 그 약간 어떤 색이냐면 아주 검은색 진흙처럼 생긴 걸쭉한 아이가 생겨. 젤리처럼? 아니 물엿처럼? 아니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어떤 걸 일단 이해할 수 있을까? 엿가락처럼? 녹아있는 엿가락처럼 걸쭉해. 그 아이에다가 뭘 넣냐면 녹아있는 엿가락에다가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자갈을 넣는 거야. 그럼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를 까는 거야. 그래서 그 찌꺼기가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쓰는 거야. 그래서 먼저 위로 간 것으로 끓는 점이 낮다는 거, 밑으로 간 것으로 끓는 점이 높다는 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올 거야. 알겠지? 아 여기서 이 문제 이거 나왔네. 여기 보자. 여기. 요거. 뭐라고 사야마트에서 쌤 섞여 안 섞여? 이거 안 섞인다 했지? 안 섞인다 그랬지? 밑에 있는 게 누구 아래층에? 사야마트에서 밀도가 크니까. 그 다음에 에테르하고 물은 에테르가 위에 물이 아래.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지? 참기름 안 할게. 아 선생님 간장은요? 간장은 물에 섞여요 안 섞여? 섞이지? 간장. 그렇게 물에 섞이는 아이하고 물에 섞이지 않는 아이를 예를 들어 간장은 물에 섞이고 참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으니까 간장과 참기름도 안 섞여. 사이다하고 물하고 섞이지. 사이다하고 그럼 참기름도 안 섞이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돼. 또 모르는 문제 나오네. 분별할 때 이용했어. 야, 액체 플러스 액체 끝났다. 그냥? 이번 뭐가 그냥 이제. 이 세 개 중에 고체 플러스, 기체 플러스, 기체 뭐가 가볼까? 고가 좀 많으니까 기로 갈까? 고는, 이거 하나 가자, 이거. 고체에서 액체 하고 가자. 고체하고의 액체는 뭐냐면, 소금에 물이 섞여 있어. 그러면 소금에 물이 섞여 있는 게 대부분 바닷물이 그렇잖아. 그러면 소금하고 물하고 분류하자. 어떻게 하면 돼? 끓이면 되지. 그냥 지금 보다 다친 거. 물이 없애면 되잖아. 그럼 소금만 넣자. 알지, 그거? 그걸 중류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어떤 거 하냐면, 막걸리를 아나? 여러분, 막걸리를 아십니까? 알아요. 그 탁주라고 그러거든. 약간 투명하잖아. 그 막걸리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유 같아. 요구르트? 색깔이? 뭐, 너 왜 적극적으로 끄덕거려? 막걸리 먹어본 것처럼. 어? 근데 그 막걸리를 설탕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더라. 먹어보지 왜 끄덕거려? 하는 것처럼. 아, 네. 아빠가 자꾸만 줘. 안 돼. 진짜 너네는 지금 청소년인데 뇌세포,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알코올 먹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진짜 니코틴도 안 돼. 그러니까 왜 담배도 폐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니코틴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이렇게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하지 않고 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 담배에서는. 근데 그 일산화탄소가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걸 방해해.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뇌세포가 죽는겨. 뇌세포가 죽어서 머리가 멍청해지는겨. 와엄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술은 한번 먹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 궁금하니까. 담배 절대. 담배 절대. 절대. 뭔 얘기야 담배 얘기하지? 그렇다고. 야, 근데 그 탁주에서, 그러니까 말걸리에서 소주의 성분을 걸러내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소주골이라는 게 있어. 이게 소주골이야. 이게 소주골인데, 일단, 이게 막걸리. 막걸리를 가열을 해. 그러면 그 소주의 성분에 해당하는 알코올만 이렇게 증발이 돼. 끓여서 나가. 그러면 위에다가 기가 막히게 찬물을 놔두는 거야, 찬물. 그럼 이게 기체가 빠져나가. 그러면 기체였던 소주가 찬물을 만나서 액체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벽을 타고 또르르르 뚝. 또르르르 모아, 여기에. 그래서 벽을 타고 또르르 뚝 떨어지니까 여기다 소주에 모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랑 탁주에서 소주를 얻는 방법이랑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 그게 왜 우리가 그 표를 하고 있어 지금 바다 위에서.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계속 짠 물을 먹으면 계속 물이 더 먹고 싶잖아. 그래서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 그럼 물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물을 차가운 물 해가지고 물을 또르르 뚝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그치? 이게 바로 증류법이었다. 이번에는 요거로 갈 것이야. 오케이. 기체 플러스 기체를 먼저 갈게. 기체 플러스 기체. 기체 플러스 이제 기체 플러스 기체는 이거가 대표적인 예. 이거는 중류법으로 하면 되고 기체 플러스 기체는 뭐가 있냐면 캠핑을 가면 저 캠핑 얘기로 네 캠핑을 가면 브루스타 알아? 그거 무슨 가스? 뷰테인 가스. 부탄 가스라 그랬지. 이름이 원래 뷰테인이 정답. 우리나라는 왜 부탄이라고 그랬어? 뷰테인이 맞아. 뷰테인 가스인데 스티로폼 아니고 스타이로폼이거든. 스타이로폼. 스티로폼 아니고 스타이로폼. 뷰탄 아니고 뷰테인. 그 뷰테인 가스가 그 우리 이렇게 흔들면 액체처럼 느껴지지 않냐? 근데 거기는 기체가 섞여 있는 거 알지? 거기에는 프로페인 기체와 뷰테인 기체 같이 섞여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뷰테인하고 프로페인 기체가 섞여 있는 아이가 흔들면 느껴지는 이유는 액체가 있어. 근데 얘가 빠져나오면서 무슨 기체, 뭐로 나오냐면 기체로 빠져나와. 기체로 빠져나오면 그걸 연소시켜서 우리가 가스불로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을 분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을 넣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 그리고 여기다 소금 좀 뿌려. 얼음은 몇 도씨였습니까? 근데 소금을 넣으면 조금 더 어느 점이 낮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한 마이너스 한 5도,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럼 여기 상황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0도다 치자. 그런데 이때 프로페인에 끓는 점은 몇 도냐면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에 끓는 점을 써보면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가 끓는 점이고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3도가 끓는 점이야. 느낌적인 느낌 뭐야? 선생님이 끓는 점보다 평상시의 온도, 내가 주어진 온도가 낮으면 가능이라고 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그지? 그 낮으면 가능하면 기준점의 온도보다 낮으면 가능해서 끓여져가지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만약에 끓지 못하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기준이 되는 온도는 마이너스 10도네? 낮은 아이가 누구야? 마이너스 10도보다. 마이너스 43도가 좀 낮지 얘보다. 마이너스 10도보다 낮다는 말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낮으니까 가능하다는 말 이해가? 뭐가 가능해? 끓는 게 가능해. 그런데 누가 불가능해? 뷰테인은 불가능해.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도씨인데 나는 마이너스 10도씨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근데 난 몇 도씨까지 올라가야지 뷰테인이 끓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0.5도가 돼야지 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끓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 여기 액체로 되어 있는 게 누구라고? 뷰테인이야. 기체로 존재하는 게 누구라고? 프로페인이야. 분류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야, 내가 여기에 뚜껑 닫아야지.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기체 상태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를 어디다 넣으면 돼? 얼음 주머니에 넣으면 돼. 그럼 얼음 주머니에 넣으면 누구만 액체가 될 거야? 뷰테인만 액체가 될 거야. 프로페인은 기체가 될 거야. 두 개 분류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잖아. 그럼 물어보자. 정우야, 무슨 점을 통해서 분류한 거야? 물질의 상태 중에서. 민서야, 무슨 차 때문에 분류할 수 있어? 어떤 성질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분류되는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는 점. 은서야, 네 생각은? 그렇지, 끓는 점이잖아.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이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를 아까 내가 끓는 점이라 얘기했잖아.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기체로 존재하고 하나는 액체로 존재해서 두 개를 분류할 수 있었다. 끓는 점인데 얼음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얼음을 사용하니까 어느 점이란 말이 나와. 그지? 어느 점이란 말 느낌이 왜 어느지 이해가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 근데 이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두 개의 물질을 분류한 거야. 이해가냐? 기체하고 기체가 섞여 있는 거 분류했다. 근데 요즘에는 암모니아는 안 나오니까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누구야? 이게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질소. 드디어 질소.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 두 번째는? 응. 세 번째. 이산화탄소 아니라 그랬잖아. 암마. 좋아, 좋아. 세 글자. 세 글자.
아, 좋아. 이음으로 시작해. 아르곤. 아르곤이 세 번째.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네 번째. 그럼 이렇게 기체들,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도 분류를 해보자.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어떻게 분류하냐면, 아까 그 중류탑하고 비슷해. 중류탑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공기.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데, 이 1대1, 이 공기는 있잖아. 액화된 공기가 필요해. 근데,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한, 뭐 좀 온도를 낮춰야 된다. 한 마이너스 한 200도? 마이너스 200도. 마이너스 200도까지 액화된 공기를 주입을 시키잖아? 그러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아이가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게 바로 질소예요. 질소 마이너스 195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르곤 마이너스 185도. 세 번째로 빠져나오는 게 산소 183도. 무슨 점에 타해서 분류할 수 있다고? 끓는 점 차를 분류한 거야. 근데 여기서 끓는 점 차로 분류했는데 가열했다 안 했어. 가열 안 했다. 엄청 온도를 낮춘 다음에 그냥 온도를 놔둬. 그럼 얘가 점점 그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서열이 더 달하면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질소. 두 번째는 이렇게 무슨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한 거라고? 끓는 점 차를 분류한 거야. 이해 갔냐? 기체 플러스 기체는 끝. 고체 플러스 고체는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이거 있었어. 그럼 경우의 수 지금까지 왔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액체. 어떤 아이를 먼저 했더라? 두 개 액체가 이런 거. 섞이는 거 안 섞이는 거? 안 섞이는 거 하나, 섞이는 거 하나. 안 섞일 때 뭘 사용해라? 분별 깔때기. 그럼 밑에 있는 게 밀도 크네, 위에 있는 게 밀도 작으네. 밀도 차로 분류. 그 다음에 안 섞이는 액체가 뭐가 있었냐면 에테르, 벤젠, 사용화탄소, 수. 그런 아이들은 분별 깔때기. 그럼 섞인 아이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끓으려고 하면 되잖아. 끓는 점 낮은 아이가 먼저 나가고 끓는 점 높은 아이가 나중에 나가고. 그래서 분류하는 게 끓는 점 자, 분별 중류. 그래서 대표님이 원유탑이 원유 중류탑이라고 했어. 원유 중류탑은 또 높아야 돼. 왜냐면 길이가 길어야 돼. 그래야지 나올 때 둘이 겹치지 않아. 그래서 더욱더 순수한 거 하려면 이렇게 멈춰줘야 돼. 그리고 이제 고체하고 고체가 남았는데 고체하고 고체는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좀 차분차분히 해야 돼. 첫 번째 경우의 수. 둘 다 녹지 않는 물체. 둘 중에 하나만 녹는 물체. 마지막 경우의 수는 뭐야? 둘 다 녹는 물체. 그지? 오늘의 메인 디시는 둘 다 녹지 않는 거. 둘 다 녹지 않는 건 이런 거야. 모래랑 스타이로폼. 둘 다 섞이지 않지. 그럼 모래하고 스타이로폼 어떻게 분류할 거야? 아, 둘 다 물에 녹지 않잖아. 모래도 물에 녹지 않고 스타이로폼도 물에 녹지 않아. 이거 어떻게 분류할 거야? 그러다야 물에 넣으면 모래는 어떻게 하니? 가라앉아 스타이로폼은? 있어요. 그래도 분류하잖아. 무슨 차겠니? 가라앉고 뜨고. 그렇지, 밀도차로.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좋은 법시와 특정이. 좋은 법시는 몰라. 변화문 알아? 변화, 살라문 알아? 살라문 변. 살라는 선생은 믿지 말자고 나오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법시 법시를 봤을까 니들이?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접시 나는 시험을 가지고 모델을 다는 거예요. 그래 벽시 그죠? 그러면 우리의 친절한 내년에 읽어볼까? 네이버. 그리고 이거는 또 네트워크가 아니네. 손흥민이지. 내년 어디 갔어? 내년에 물어보고 내가 이걸 안다고 이게 보여줘. 나 귀찮은데. 나 사실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거 왜 여기다 안 넣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안 해. 기억나잖아. 에이, 아닌가 봐. 이게 벽시야.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벽시가 들어있는 게 있고, 근데 껍질만 있는 게 있어. 그걸 축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게 껍질이 있으면 그 껍질 안에 쌀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껍질만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럼 알곡은 쌀알이 들어있는 거, 껍질만 있는 걸 축정이라고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 알곡이 무겁겠지, 쌀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곡하고 쭉정이를 보면 좋은 벽시인 알곡이 가라앉고 위에 쭉정이가 뜨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냥 물을 쓰지 않아. 무슨 물을 썼어? 왜 그러냐면 그냥 물에는 쭉정이도 가라앉아.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는 두 개의 고체가 둘 다 물에 녹지 않은 다음에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액체를 이용할 때 중간 밀도의 액체가 중요해. 하나는 가라앉게 하고 하나는 뜨게 해야 되니까. 중간 밀도의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좋은 벽시와 측정기의 중간 밀도는 소금물이야. 그리고 산한 계란과 싱싱한 계란 어떻게 하나? 소금에 소금을 넣어보지. 그래도 여튼 내가 돌려봐요. 돌려봐요. 어, 돌려봐야 생각하는 사람은 저야 그거는 익은 계란과 안 익은 계란이지. 아, 뭐 돌려보면 뭐 상한 계란 안 돌아가? 나 3일째로 안 돌아가 뭐 이래? 아니 왜 그 돌려가지고 계란을 씩 돌려가지고 딱 잡았는데 놨어. 계속 돌아가. 그럼 안 익은 계란. 근데 이렇게 휙 돌렸는데 딱 놔서 잡았어. 딱 했는데 안 돌아가. 그럼 이거는 익은 계란. 아, 그 왜 그러냐고? 그 안에 있는 게 액체 상태잖아. 그럼 내가 이거 돌리면 그 액체가 돌겠지. 내가 잡았지, 놨지. 근데 관상에서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그안 삶은 계란은 계속 도는데 삶은 계란은 고체니까 안 도고 멈춘다고. 이거는 상한 거니 안 상한 거니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삶은 거니 안 삶은 거니 익은 거니 안 익은 거니 알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상한 계란 그 안에 단백질이 썩어가지고 기체가 발생돼 있거든. 그래서 가벼워져. 그래서 또 상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기체가 발생되니까 뜨고 소금을 이용하면 돼. 그래서 하나는 가라앉아. 또 사금지치. 여기 사금 보이냐? 여기 조그맣게 요거 금. 사금 모래사자의 금금자야. 그러면 모래에 있는 금이야. 모래에 섞여 있는 사금이 좀 많은 쪽이 있대. 그 아프리카 어디 나라에서 애들이 그 일을 하던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면 금하고 모래 중에 누가 무겁냐면 금이 무거워. 밀도가 크다고. 그럼 이게 밀도가 큰 아이를 모이기 위해서 밀도가 큰 아이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데쳐준다. 계속 움직여줘. 돌려주잖아? 그러면 밀도가 진짜 큰 애만 보여.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것도 밀도차로 분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 일이 없어. 콩하고 지푸라기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니들이 콩은 먹고 지푸라기는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거 키질이라 그러지. 키가 또 뭐야 키? 키 뭐야 키? 아, 키가 또 몰라 키. 키. 아주 키는 아니고요. 오. 노래 잘 부르. 키는 아니고요. 아, 키가 예전에 니네 어릴 때 검정 고무신 봤어? 만화? 기영이, 알아? 그 검정 고무신에서 있잖아. 오줌 싸개들한테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 그게 키잖아. 근데 그 오줌 싸개들이 쓰는 거는 그 원래 목적은 뭐냐면, 키들이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지푸라기랑 콩이랑 같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밀도가 큰 콩은 남아있고 지푸라기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밀도 차에서 분류하는 거야. 키즈라는 거. 밀도 차에 의한 분류는 이 정도 갈까? 아니,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 오래된 달걀, 신선한 달걀 뜨고 가라는 거 보일 거야. 아, 혈액의 원심 분리. 헌혈은 니들 아직 할 나이가 아니잖아. 헌혈을 하면 선생님도 그 얘기해 주지 않았냐? 피를 뽑으면 원심 분리게 돌려. 그러면 무거운 혈구에 해당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가운데 모이고 혈장이 돌아. 근데 이 혈구는 자주 쉽게 만들어질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줘. 근데 혈장은 대부분 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만 먹어도 생산되기 때문에 그 혈장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혈장을 가져간 헌혈은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어. 혈구를 가져간 헌혈은 2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어.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말은 금방 회복이 된다는 말인가 느낌이 오지. 근데 그 혈장과 혈구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는 피를 뽑아다가 엄청나게 그 원으로 되어 있는 애한테 돌린다니까. 그 무거운 애는 가운데 모이고 가벼운 애는 옆으로 보여. 그래서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밀도 차이가 분리야.
혼합물 분리 원을 다 끝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첫 번째. 중류.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어나온 기체를 순수한 물질로 액체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증류법이었는데 끓는 잡차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줄쳐놓을까? 끓는 잡차를 이용하는 거야. 내 펜은 어디 갔노? 여기 끓는 잡차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거야. 이거는 증류는. 여기서 보니까 이때 일어난 상태 변화가 뭐라 그랬어? 이때 일어난 상태 변화가 뭐라고? 이때 일어난 상태 변화는 액화. 얘 왜 자꾸 안 움직여? 음.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가 맑은 소주 얻는 거, 소주꼬리 하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 식수 얻는 방법. 여기서는 비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액화가 일어나가지고, 순수한 소주를 얻을 수 있다 그랬고. 저한테 이러지 마. 왜 팬이 자꾸. 잘안 움직여. 왜 이래? 지문대로 움직여. 다시 나가. 진짜. 이거. 물하고 에탄올 섞인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끓는 점 낮은 아이가 먼저 나온 다음에 끓는 점 높은 아이가 나중에 나오지? 예, 이거 분별 종류법. 또 안 돼. 말든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원유 중류탑 했고 밀도를 말할 때 선생님 왜 고체 분류할 때 녹지 않는 두 개의 고체 분류할 때 이거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냐면 중간 밀도의 액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하나보다는 밀도가 크고 하나보다는 밀도가 작아야지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랬어.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분별 깔때기 이용하는 거 섞이지 않는 액체. 섞이지 않는 액체가 누가 있다 그랬지? 에테르벤젠, 이제 사용한 벤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사용한 사용화탄소와 수은 이게 있었지? 근데 밑에다 쓴 이유가 밀도가 큰 아이였어. 그럼 먼저 분리돼서 나온 아이가 밀도가 어떤 아이가 먼저 나온다고? 밀도 큰 애가 먼저 나온다고 해. 그다음 밀도 작은 애가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지? 오늘 뭔가 잘 안 돼. 콕을 열어서 분리하고 위에 뚜껑 열어서 분리하고 해. 밀도 차이가 분류 이렇게 딱 있었어. 근데 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자. 그 옆에 1, 2, 3, 4 문제 풀자. 개념 확인 문제. 되게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게 했네. 줄기를 응?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끝낼 수 있어. 아니잖아. 맞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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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오케이. 야, 우리 오늘 14일 주, 21일 주, 28일 주 대신 대비 시작. 그럼 우린 9월 첫째 주겠다. 우리는 그냥 21일 주, 21일에 27일이겠네? 20, 오늘 며칠이라고? 12일. 그럼 다음 주가 며칠이야? 19일? 그럼 19일부, 19일. 그러면 19일이면 25일이지? 그래, 괜찮아. 그렇지. 26일. 26일부터 시험 대비 시작하자. 맞아. 계절 그렇게 나왔어. 응? 계절. 그렇지. 어? 응. 그새 버렸어. 이것도 갠신이 모두 통과. 응? 네 몇 점인지 궁금하냐고? 좀 너 75. 이번 주 한 주 인지 다시 해도 돼. 할인이가 100이고 민서가 100이고 민서 두 개 다 100이네? 어. 다 했어? 첫 번째, 액체 상태에서 콩나물을 가열할 때 기체를 끓는 거. 나오는 다시 액체. 이거 뭐라 부른다고? 증류법. 액체가 덮여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먼저 나와. 콩나물 분리에 공통점으로 이용되는 거 이거 끓는 점.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끓는 점이 낮으니까 가 구간. 원유는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체일수록 위로 간다 그랬지? 두 고체 물질이 섞여 있지 아니 두 고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두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중간 밀도여야 돼. 녹이지 않으면서 중간 밀도. 이거 실험기구는 분별 빨대기. 물질의 특성은 밀도. 밀도 큰 아이가 위층은 밀도가 작은 아이, 아래층은 밀도가 큰 아이. 기름 유출할 때 사용되는 것은 섞이지 않는 액체이므로 밀도 차. 이번에 뭐였어요? 끓는 데는 낮은 아이가 먼저 넣어. 은서야 숙소, 민서야 숙소 이거 써 또. 어? 그거 오늘은 8월 12일. 우리가 이거 내공이 있다가고 내공. 그다음에 ESC. 민서야 선생님이 그거 줄 테니까 그거 할 테니까 내가 다시 그거 통 만들어야 돼. 톡방? 다시 톡방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ESC는 몇 페이지까지야? ESC가
131. 내공이 48부터 51. 질문. 다음 주에도 우리 강의 싫어. 여기 무슨 거죠? 우리는 당분간 여기야. 별 이상 없으면. 설마 또 바뀌겠어? 그지? 조심히 좀 기다려. 쌤도 나 혼자 있어야 된다.